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격상돼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와 관련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예수님들의 초상화, 즉 진영에 대한 정밀 학술 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 고승들의 진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문화재 등재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2주기를 맞아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교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종교계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기도와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불교계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자비의 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비보 시행을 펼쳤고 김해 봉화산 정토원과 통영 대성암도 자비나눔 활동을 벌였습니다. 제주 지역 불자들이 20여 년 동안 사경한 금강경 사경책 2,000권을 봉안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연말까지 3주 동안 시행됩니다. 이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던 서울 외에 경기와 인천에서도 대부분의 시설들이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첫 소식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3주 동안 적용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됐고 특히 방역 강화에도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2.5단계 시행의 배경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날 시기이지만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전국 확진자의 70%가 나오고 있는 수도권에는 기존의 2단계에서 집합 금지됐던 유흥시설 외에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방 등의 영업이 추가로 중단됩니다. 식당은 밤 9시부터, 커피숍 등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PC방과 영어관은 물론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 사실상 9시 통금을 둬 송년 모임까지 차단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는 9시 전에 사람이 몰리거나 모임 등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갖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2.5단계로 상향된 것은 다행이지만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결정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라리 좀 매우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좀 단기간에 시행을 해서 현재의 증가세를 확 꺾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나 아니면은 중환자가 나오는 숫자들도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는 방역 수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면서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매장 이용을 못해도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계속 매장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개인 점주도 그렇고 가맹점 본사에서도 정부는 국민이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들이 감내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당분간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목표는 현재 400명 수준인 수도권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대학의 입시 전형이 이어지고 분위기가 들뜨는 연말을 앞둔 만큼 이번 조치의 성패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며 공무원과 군,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무원과 군,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지원 업무에 투입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선별진료소의 야간과 휴일 운영 대폭 확대와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 운영도 주문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옛 스님들의 초상화, 진영에 대한 정밀 학술 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불교사적, 미술사적 가치에 비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역대 고승 진영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전국의 천년 고찰을 방문해 부처님을 참배할 때면 어김없이 만날 수 있는 진영은 옛 스님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의미합니다. 역대 고승들의 진영에서는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행과 수행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지금 남아있는 진영들은 주로 조선 후기의 불화를 그리는 화숭 그룹들에 의해 그려졌고 문중과 지역별로 다른 특징들을 보여 미술사적 가치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한국 불교사에 큰 업적을 이룬 고승들의 진영은 대부분 사찰에 모셔져 있지만 그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진영 가운데 현재 보물로 지정된 진영은 순천 송광사의 16조 진영과 순천 서남사 대각국사 의천 진영, 대구 동화사의 사명당 유정과 보조국사 진울 진영, 순천 서남사의 선각국사 도선 진영 등 불과 5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규명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각 사찰별로 혹은 본사별로 큰 스님들, 역대 고성들의 진영이 그냥 모셔져 있었던 거죠.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 근데 요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사찰에 있는 역대 고승들의 초상화, 진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첫 정밀 학술 조사가 시행됩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과 협력해 전국 사찰의 산재에 있는 한국의 고승 진영들에 대한 정밀 학술 조사 사업을 내년 1월부터 2년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했던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님들의 진영 815점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 보존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진영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재를 신청해 안정적으로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훼손 상태가 심각한 진영에 대해서는 손상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별도로 응급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진영의 큰 스님들 업적, 큰 스님들의 그 가르침도 길이지만은 거기에 또 중요한 화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시대상을 반영한 화풍이라든지 또 예술사적으로 중요한 그 당시에 어떤 화법이 도입된 이런 부분들도 규명해낼 작정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정밀조사로 앞선 스님들의 삶과 가르침이 새롭게 조명되고 그 가치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과 은혜사 조시를 지낸 동국당 1타 대종사의 열반 21주기 추모 다례제가 조계종 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은혜사 부도탑과 조사전 참배를 시작으로 육하원에서 종사영반, 헌화, 생전 육성법문 등으로 진행된 다례제에서 은혜사 회주 법타스님은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셨던 대종사의 정신을 후학들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되는 스님들은 스님을 쳐다보기만 존경하기만 사랑하기만 할 게 아니라 스님을 뛰어넘는 대도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선교율을 두루 통달한 수행자로 꼽히는 동국당 1타 대종사는 정법교화에 앞장서며 30대 젊은 나이에 대법사로 추앙받았고 해인총림 율주와 해인사 주지, 단일계단 전계대화상, 원로의원, 은혜사 조실 등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다례제에는 은혜사 회주 법타스님과 관장 돈명스님, 동화사 회주 의현스님과 화엄사 회주 종열스님 등 대덕스님과 은혜사 본말사 주지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교계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기독교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에 머뭇거리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안전조치의 기준 확립 등 국회와 정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친 요즘은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더욱 절실한 시기인데요.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자비보시 행을 펼쳤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아름 선물을 받아든 아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건강하고 스님 말씀 잘 듣고 행복하고 잘 크세요. 선물 상자가 열리자 절로 탄성이 나옵니다. 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입니다. 승가원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과 아동 200여 명에게 쌀과 무휴지, 기저귀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모두 2천만 원에 이르는 물품은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팬클럽인 백꽃마을이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지 씨가 실천한 자비행은 1억 원이 넘습니다. BBS 불교 방송을 자주 듣는데 거기에서 자주 들었던 승가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와보게 돼서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지 엄마로 온 게 아니라 생명나눔 원회장으로 이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지가 또 다양한 분야에 많이 돌아볼 수 있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을 비롯해 올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까지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내민 온정의 손길은 돌봄의 사각지대 곳곳에 미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커서 이 나라의 큰 어떤 분야에 크게 기여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복지시설을 찾는 자원봉사자와 기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 요양보호시설에 적용되는 외부인의 전면 출입 금지도 걸림돌입니다. 자원봉사도 안 되고 후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여느 해보다는 훨씬 어렵고 힘든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부쩍 줄어든 나눔 문화. 한 봉사단체의 소박하지만 훈훈한 정 나누기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가운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불교계 자비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봉화산 정토원과 통영 대성암의 자비 나눔 현장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미던 간음승상을 모신 봉화산 정토원 들녘에 아침 일찍부터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1,300여 평 밭에 직접 심은 3,000여 포기의 배추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일은 배추를 뽑고 소금에 절이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별 사찰에서 하기에는 김장량이 많다 보니 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배추를 다듬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 진영 불이웃 청소년들이라든가 가장 소녀 모두가 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한 1,300평에서 한 3,000포기를 해가지고 나눔고자 이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토원의 김장 나눔은 지역 내 경로당과 복지관, 소년, 소녀 가정 등에 전해집니다. 통영 대성암은 주지 성원 스님 부임 이후 6년째 김장 나눔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김장 나눔을 취소할까도 생각했지만 선임과 신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나눔 실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쪽에서 양념을 버무리고 치대며 다른 쪽에선 포장을 하면서 모두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홀로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김장 잡수시고 더 건강해지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라 돼서 빠지지 못하고 올해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거리두기 하는 차원에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남은 몇 사람이라도 열심히 해서 나눠드릴게요. 지난 4일 대승함의 정성이 담긴 김장 배추는 무전동 사무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가정 5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BBS 뉴스 박은호입니다. 경남 창원시 비음산 남쪽에 자리한 전통사찰 불곡사가 전 주지 스님의 뜻을 받들어 장학회를 창립하고 청소년 포교 육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불곡사는 경내 관음전에서 불곡사 취봉 장학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3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취봉 스님 달의 법회 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밝게 잘 선도하여 이 사회에 올바르게 잘 길러서 나라의 기둥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며 뜻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취봉장학에서 앞장서서 활성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크고 좋은 일입니까? 취봉 스님은 지난 1948년 김해 불모산 장유사에서 출가해 수행정진했으며 입적하기 전인 1992년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회 설립을 발언했습니다. 불교 경전을 한 글자씩 손으로 옮겨 쓰는 사경은 가장 오래된 불교의 수행법이자 대표적인 전통 불교 예술로 꼽히는데요. 제주 지역 불자들이 20여 년 동안 정성을 다해 써내려간 금강경 사경책 2,000권을 봉안하는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사경함의 점안식을 마치고 가려진 천을 걷어내자 금강경의 핵심을 담은 개송, 금강경 사구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금강경 사경함에는 제주 금봉사 신도회와 제주 금강경 독송 회원들이 20여 년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써내려간 사경책 2,000권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제주 금봉사 신도회와 제주 금강경 독송회는 20여 년을 모은 금강경 사경 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치열한 수행 정진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금봉사 신도들과 금강경 독송 회원들은 우리 시대 학승으로 꼽히는 태고종 원로의원 수암 스님의 지도 아래 20여 년간 사경 불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암 큰 스님은 금강경 책자를 펴내셨고 그리고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금강경을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금강경에 대해서는 우리 수암 큰 스님이 대가이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 금봉사 주지이자 제주 금강경 독송회 법주 수암 스님은 20여 년의 공덕이 담긴 사경책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진공 포장해 그 공덕이 한량 얻기를 기원했습니다. 여기에 봉안된 금강경 사경은 한 글자 한 글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일자 일배의 정성을 들여서 금강경 5,183자를 신명을 다 바쳐 사경한 것들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창립된 제주 금강경 독송 회원들은 매년 사경한 금강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올리며 그 공덕이 널리 회양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청정한 도량에 봉안한 공덕이 모든 불자님들이 가족과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불멸의 진리인 불법이 끊이지 않고 후대들이 발걸음이 길이길이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발언해 봅니다. 제주 금봉사와 제주 금강경 독송 회원들의 금강경 사경 수행은
코로나19 시대 불자들의 신신과 원력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제주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자비의 손길을 전한 후원자와 기부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예방물품 후원업체 임직원 32명을 초대해 역사문화 탐방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살균소독수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을 후원해준 후원업체들에게 감사와 보답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와 온달 드라마 세트장, 온달 동굴 등을 둘러보고 구인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다도와 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태종 사회과장 문법 스님은 월드캠 조희순 대표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내년 3월부터 문화관광 콘텐츠와 5G 실감 기술을 결합한 8종의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광화시대 프로젝트를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화시대는 광화문 일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실감형 콘텐츠로 구현하는 것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홀로그램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뽑은 서울 코로나 10대 뉴스에서 제로페이 서울사랑 상품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의 주요 뉴스 30건을 놓고 참여자당 최대 3건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제로페이 서울사랑 상품권은 24만 1000여 명이 행사한 63만 4천여 표 가운데 5만 8천 표를 얻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현장 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운용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정되고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유지되는데요. 연말까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절대 하지 않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당면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